서울로 한번 가볼게요. 서울로. 김연아가 SH공사 사장 후보자에 올라서 청문회까지 했는데 김연아는요. 우리 방송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일 때도 김연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부동산 업자라고 불렀어요. 박덕흠하고 다를 게 없어요. 박덕흠은 건설업자가 국회에 들어온 거고요. 김연아는 부동산 업자가 국회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세훈 참 재밌어요. 보면 SH공사 사장에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만드는 회사예요. 사장에 부동산 업자를 임명하면 어쩌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원래 김연아는 청담동 사는 걸로 유명을 했었죠. 그래서 청담동 사는 김연아가 그 부동산 쪽에서만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심과 괴리가 있다. 국회의원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날 청문회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당시에 쉬웠다. 그래서 김연아의 나이가 몇인가 찾아봤더니 69년생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푸나님한테 좀 들어봐야겠어요. 비슷한 연배이기 때문에 김연아는 지금 청담동 아파트에 강남의 부동산, 상가 이렇게 해가지고 4채 이상 가지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이 쉬웠다는데 푸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 네. 그거 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저 정말 이 부분에서 뭐라 그러지? 모욕감을 느껴야 된 사람들이 자기는 이거는 시대적 특혜를 왜 혼자만 받냐고요. 일주일에 그 시대 사람들이. 120시간씩 일했나 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김연아의 내로남불 한번 볼까요? IM 피터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김연아가 김우겸에게 했던 말들 한번 읽어주실래요? 김연아 목소리로? 김우겸은 전문 투기꾼 아, 짓을 저거 똑바로 안 하실래요? 목소리를 모르. 소리로 나간다고 생각해봐. 목소리를 몰라요. 또박또박. 아. 김우겸은 전문 투기꾼 짓을 했다. 진짜 목돈을 만지게 되니 다시 정치 욕심이 났나 보다. 그 더러운 돈을 민주당에 기부하고 공천받을 작정인 것 같다. 국민의 기억력의 유효 기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김연아가 낙선되기를 엄청 바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쏟아냈던 자가 막상 본인이 뭐 SH공사 사장으로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청문회를 했더니 이런 궤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야? 이런 자를 SH공사 사장이 내정한 오세훈이었던 내곡동이라 아마 거기서 거기겠지만 아니, 뭐 오세훈 한 거죠 뭐 솔직히. 아니 이쪽 당이 언제 우리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척 하면서 자기네들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은 거고, 그거 보고 정신 못 차리는, 그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혹은 그걸 보면서 나도 쟤네들을 지지하면 저게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냥 제가 봤을 때는요, 국힘이 국힘한 거고 오세훈이 오세훈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 건은 평생 무주택이었던 사람이 흑석동에 상가 건물 하나 산 걸 갖고 김연아가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지만 전문 투기꾼 짓을 했다. 김우겸은요, 김연아보다 한 5살 정도 많을걸? 그렇죠. 그런 짓을 했던 자가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을 4채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이야기 핵심은 그런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가 부동산 가격 내리겠다고 주택 공급하는 그 회사에 SH공사에 장으로 가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 자체가 건설협회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을 재직을 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만 대변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식도 빠삭하고 정보도 빠삭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노른자 위에 땅에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고양이한테 생선 준다는 말이 진짜 딱인데 남들은 못 받은 시대적 특혜를 혼자 받아서 잘난 척하면서 내 집 마련에 힘을 써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공공주택 공급하는 회사 사장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덕흠을 SH공사 사장이 앉히겠다. 그럼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주택을 4채나 보유한 다주택자에다가 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년을 재직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한 인물,
SH는 공사잖아요. 공사. 공공은 달라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덜 변해가지고 서민들한테 좋은 주택 싸게 공급해야지. 이게 됩니까? 그냥 미친놈인 거죠. 이걸 임명한 사람이 그걸 하겠다고 받아들이는 게 더 골 때리는 거고요. 아니요, 저는 제일 골 때리는 게 오세훈을 뽑은 서울 시민들이 제일 골 때려요. 이럴 줄 몰랐어요. 저는 그게 제일 골 때리는데.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집을 4채를 가져봤는데 나는 별로 한 일이 없는데도 재산이 늘어있더라. 나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가진 집 다 팔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런 수입을 얻었는데 난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역할에서 난 잘할 수가 있다. 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그런 태도의 변화조차 없잖아요. 그냥 내가 집이 4채 있는데 어쩌다고 내가 시대적 특혜를 얻어서 좋은 집 자리에 좋은 집이 있는 거를 어쩌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가 집이 4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경위를 해명을 하고, 이게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철학을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가야 되는지를. 그러면 나가린 거죠. 예. 그 부동산이 4채나 있는데 본인 명의 전세권은 또 두 개가 더 있고 모친 명의의 전세권도 한 건이 더 있어요.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똑 떨어졌지만 그때 창릉 신도시 백지화 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다니면서 탄현의 공공주택 증가한다면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SH공사는 그런 공공주택을 만들어야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가냐고요. 저도 SH공사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오. 거기에 사장들이 항상 임명이 되잖아요. 근데 직원들이 항상 원했던 거는 내부 승진을 좀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1989년에 SH공사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내부 승진해서 사장이 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다 임명직으로 맡거나 뭐 교수나 건설사 대표들이 SH 사장을 했어요. 이번에도 내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후보로 올라갔었는데 이 김연아 맞죠? 김연아라고 오세훈 캠프 서울시장 선거할 때 그 공약 도와주고 한 사람이 여기 임명된다라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부동산 값 잡겠다며 오세훈이 그렇게 했는데 그 캠프 안에서 정책을 도와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그걸 또 믿고 찍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은 건지 아니면 혹시 저기에 속아 넘어가면 내 집값 오를까봐 그런 건지 정말 궁금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사실 자동응답 ARS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고전하고 있거든요. 그걸 서울에서 이겨내는 게 이재명 후보고.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오세훈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됐고, 그 LH 사태라고 불리는 거 이후에 서울의 민심이 이반되면서 보궐선거를 졌단 말이죠. 근데 셀프로 망가지는 거예요. LH 사태로 당선된 게 오세훈이잖아. 근데 SH 사태로 망하는 길을 접어드는 거 보면 참 오세훈은 내가 봤을 때 감각 없는 자예요. 김연아한테 어떤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부적격자를 거기에 앉혀놓고 뭔가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이해 안 가잖아요. 이해 안 가는 이면에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입장에서는 또 다시 보수의 아이콘이 될 줄 알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보수의 꽃갈콘 된다니까요. 지금 세월호에 대한 대책, 그 세월호 주민들이래 세월호 피해자 부모님들에 대한 그 대우라든지 지금 주택 이런 SH공사 같은 걸 보면 얘가 지향하는 방향은 오직 하나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자기가 대선에 이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또 보수의 아이콘이 돼서 대선에 나올 기회만 넘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보수야. 라는 그 색채를 계속 드러내면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저는 결과는 보수의 꽃갈콘이 될까 봐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못 먹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아니 근데 그 기회가 아니라 요즘 그러니까 유기견들이 들깨가 많이 돼가지고 닭 잡는 곳들 이런 데 공격을 많이 한다는데 그 들깨 한 마리 잡아다가 닭장을 지키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그 들깨는 닭을 다 잡아먹고 닭장까지 내 집으로 쓰는 거지 닭을 지켜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해양처가 나오세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통째로 맡긴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홍준표 씨가 좀 시원하게 콜라를 날리셨더라고. LH 광풍에 당선된 오세훈 4주택 김연아 지명 철회하라. 준표 형은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윤석열, 뭐 최재형 이런 사람들이 만 대선에 나온다면 나 홍준표 찍을 거예요. 이분도 많이 그러니까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회를 줘도 못 먹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게 이 카르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도 코스프레하고 국민을 위하는 척해도 본질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은 금방 돌아설 거예요. 아 저런 부동산 부동산 업자를 SH공사 사장에 일반 회사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공사잖아요, 공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그것이 바로 공사거든요. 근데 그 공사 사장에 이익단체 하나 대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의 윤희숙 같은 애들이 KDI 출신이라고 들어와요.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본가들을 위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 공공주택을 반대했던 사람이잖아요. 어. 근데 반대했던 사람은 사장으로 앉혀요? 그런 이면에는 분명히 뭔가 있다. 무리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그 황모 씨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아닐 거잖아. 똑같은 이야기예요. 임명하는 데는 뭔가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파봐야 돼, 앞으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알겠습니다.